자,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년 2월에 네.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커머스 플랫폼 마켓컬리가 예. 서비스명을 이번에 또 컬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 뷰티 사업에 새로 진출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요. 자, IPO 일정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올 8월에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었습니다. 예. 6개월 안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기업 가치가 한 4조를 넘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넘었었는데 예. 지금은 그 1조 밑으로 뭐 7천억, 8천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1년 만에 5분의 1까지 쪼그라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급감하게 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 당장 그 최근에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FRB 기준금리가 작년 이맘때 0.25%였습니다. 근데 뭐 최근 그 미국 FRB가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4차례나 가하면서 지금 금리가 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미국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또 안전한 자산, 미국 뭐 국채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스타트업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매력이 떨어진 거죠. 네. 사실 뭐 미국 잠깐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 같은 경우 올 연말께는 한 5%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워낙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끄떡이 없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우리가 소위 주변국들이죠. 우리나라 파는 중국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지금 컬리의 실적이 이제 그래프로 나왔었는데 사실 매출은 계속해서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했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우선 처음에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당장 뭐 이쪽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을 확보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하다 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금융시장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출혈 경쟁을 몇 년 동안 쭉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에 좀 봉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관계자의 평가들을 좀 들어보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려면 가입자를 늘려야 된다. 사실 이게 뭐 배송 서비스는 다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투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컬리는 식품 외 화장품까지 배송 품목을 늘리고 있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냉정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쿠팡 같은 상장할 때 되게 시장이 좋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쿠팡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한 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다 3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 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 마켓컬리도 시작할 때 쿠팡을 어떤 그 롤 모델로 삼았었는데 뭐 그러면서 어떤 그런 새벽 배송도 나오고 또 이렇게 결국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청 같은 경우 혹시 그 마켓컬리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이용해 본 적 있죠. 청 같은 경우가 저희 집에서도 마켓컬리를 몇 번 이용했었는데 당시 뭐 신선식품이나 육류 같은 경우는 1,000원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늘리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게 뭐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우선 그 매출은 한 3년 사이에 10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3년 사이에 10배입니다. 물론 그 지난 한 2년간 어떤 코로나 특수 영향도 있었겠지만 몇 배를 뛰어드는데 이쪽 적자폭은 계속 좀 작년 같은 경우 한 2천억 정도 좀 났었습니다. 이만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게 시장에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늘어난 거 이상으로 또 적자는 상당히 또 증가를 했군요. 사실 그리고 요즘에 뭐 신선식품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잖아요. 뭐 쿠팡도 있고 말씀하신 그 SSG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선식품 안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상당히 좀 부족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당장 중요한 건 그런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쿠팡 같은 경우에는 김범석 대표가 지분이 10%지만 차등 의결권을 70%나 갖고 있습니다. 김범석 대표의 어떤 그런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을 보는 해안 같은 게 그대로 이렇게 경영에 접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쪽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 김설아 대표입니까? 대표의 지분이 3%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지분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이쪽 사모펀드 그리고 국내 뭐 제일재단이 몇 군데 있지만 그런 쪽에 좀 휘둘리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흑자 전환 시점은 좀 언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지금 금융권에서는 뭐 좀 빨라도 한 3, 4년 뒤다. 3, 4년 뒤요? 아주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 IPO를 강행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야, 이게 뭐 당장 그 이쪽 뭡니까 마켓컬리거든 거의 그 최대 주주들이 거의 다 사모펀드입니다. 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안 합니다. 보통 한 1, 2년 정도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예. 지금 2018년부터 외부에서 그 이전이죠. 투자금을 쭉 받아와서 썼는데 이 사모펀드 쪽에서 빨리 좀 IPO를 해라. 우린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알겠지만 김 대표의 어떤 그런 좀 의결권이 거의 3%밖에 불과하다 보니까 사모펀드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 당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는 좀 IPO를 뭐 금융시장이 좀 나아져 개선됐었을 예. 때 뭐 1년 뒤, 2년 뒤도 늦출 수도 있겠지만 늦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당장 나머지 어떤 그런 주요 주주들이 사모펀드니까 예. 다른 사모펀드가 아니라면 좀 투자 회행 기간, 회수 기간을 좀 이렇게 늦게 볼 수도 있는데 사모펀드니까 좀 투자 회수를 좀 빨리 해달라는 식으로 좀 이쪽 김 대표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 측의 입장도 좀 나온 게 있을까요? 뭐 예, 제가 회사의 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말하는 브랜드도 좀 이름도 바꾸고 소위 말하는 화장품을 뷰티컬린가 그거 예. 이렇게 뭐 하고 최근 한 며칠간 했던 그런 어떤 클리어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꾸 그 금융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인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예. 있고 이쪽 회사 쪽에서도 뭐 금융권에서 기업 가치가 1조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회사 쪽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쪽 홍보 담당자입니다. 입장은 근거가 없다 예. 하면서도 사실 또 이야기 덧붙이기를 직접적인 기업 가치는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나름대로 또 방증하는 거죠. 예. 물류센터도 오픈해서 유통망을 좀 더 확보한다고 하던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투자가 또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업 가치 이렇게 떨어졌는데 외부 투자를 더 받기에는 조금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예. 좀 불확실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